그래서 보강 있다는 얘기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오늘 16장을 거의 끝낼 거예요. 조금 못 끝날 수도 있는데 16장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내일 오시면 16장 끝낸 다음에 17장을 끝내요. 17장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다음 내일 18장까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장이 현금 흐름표잖아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좀 어려운데 현금 흐름표를 25일 날 많이 할 거예요. 2월 25일.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현금 흐름표를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26일까지 해서 현금 흐름표가 끝나요. 끝나면 이제 19, 20장 남는데 그거를 26일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해서 진도를 끝낼 거고요. 뭐 대부분 다 이때 오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혹시 이날 못 오시는 분들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저한테 이걸 적어주세요. 본인 이름하고 저희 웅지 경영 아카데미 아이디가 있어야 제가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강의를 볼 날짜, 그러니까 자기가 못 본 날짜를 적지 마시고 강의를 볼 날짜, 내가 온라인에서 며칠 날. 근데 이게 녹화가 이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3월 1일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려면. 그러니까 한 3월 1일이나 2일 이때 정도 이후 날짜를 저한테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끝나기 전에 끝나면 저한테 이날 못 오시는 분들 이거 적어서 주고 가세요. 그래서 그럼 제가 갖고 있다 입력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1007페이지 펴세요. 오류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류 수정. 자, 이쪽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 회계 변경을 다 배웠어요. 회계 변경을 다 배웠고 회계 변경 간단하잖아요. 오류 수정할 거예요. 오류 수정은 이거죠. 잘못된 거에서 바로 잡는 거. 1007페이지 보시면 이 오류 수정은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들, 세무사 시험보다도요. 공인회계사 시험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오류 수정이. 공인회계사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이유는 특히 2차 시험.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데 왜 많이 나오냐면은 공인회계사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류 수정이 공인회계사의 밥벌이에요. 밥벌이. 공인회계사의 주 업무 중에 회계감사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회계감사. 이 회계감사라는 게 공인회계사의 주 업무예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한다는 것이 이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 감사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대가를 받죠. 회사로부터. 근데 이 감사보고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내용물이. 이 안에.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으실 게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 건 뭘 감사하는 거다? 재무제표 감사해. 재무제표. 그 회사의 종업원들의 업무 감사를 한다든지 그 회사의 종업원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냐, 부정적발 감사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정적발 감사, 업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뭐에 따라 제대로 만들었는지, 갭에 따라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의견을 표명하는 거예요. 갭에 따라 잘 만들어져 있으면 적정 의견, 갭에 따라 잘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뭐 한정 의견, 또는 아예 이거는 의견을 줄 수 없다, 의견 거절, 또는 이 회사는 부적정하다, 이 회계 처리가 부적정 의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표시하는 게 공인회계사 감사다, 이런 개념을 좀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는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갭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봤더니 그 회사가 갭에 따라 너무나 잘했어요. 그게 바람직하죠. 회사 담당자가 갭에 따라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잘했어요. 다. 공인회계사 가서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재무제표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참 잘하셨네요. 그러면서 재무제표를 갖다가 받아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우리가 도장만 찍어서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러고서 뭐 달라고 그 사람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수 받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 보수. 그러니까 그 회사 담당자가 생각할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다 누가 만들어 다. 자기가 만든 자기가 재무제표를. 자기가 만든 재무제표를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잘 만들었네. 도장 탁 찍고 돈 내. 이러니까 자기가 고생 다 하고 왜 그 사람한테 내가 돈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드릴 테니까 돈 줘야 된다는 걸 잘 생각하세요. 왜 돈 줘야 되냐면은
일단 그게 뭐랑 똑같냐면은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병원에 막 아파서 진찰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막 이렇게 뭘 해요. 이렇게 검사를. 그러더니 아주 건강하고 이상한 데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 맞을 필요도 없으니까 집에 가서 잘 쉬고 돈은 내.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게 서비스는 하나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돈 내야 되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 전문 지식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때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있으면 돈 주고 싶은데 그냥 말로 몇 마디 해주고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 그게 무슨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돈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공인회계사가요 와서 이게 잘 됐을 때 여기다 도장을 찍는 것 자체만으로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이 감사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도장이 찍히기 전까진 이거는 아무도 믿지 않는 재무제표예요. 공인회계사 도장을 찍기 전까진. 공인회계사가 도장을 찍어야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공인회계사 책임을 묻고 걔가 감사를 대표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만으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이유는 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주세요. 대가를. 그렇게 하시고 거기 오류 수정을 보는데 그러면 근데 걱정하지 마실게요. 회사 가보면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다 잘한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공인회계사도 어떤 스트레스가 존재하냐면은 어떤 회사를 감사하면은 이걸 발견해야겠다는 스트레스가 좀 있죠. 왜냐하면 감사를 막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이제 감사 나가면 그 레벨별로 이렇게 여러 명 있어요. 제일 높은 사람, 뭐 이렇게 낮은 사람 이렇게 해서 레벨별로 나가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거 오류를 많이 발견해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좀 똑바로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잘못한 게 많습니까? 뭐 이러면서 회사한테 똑바로 하라고 얘기도 하고 또 회사가 발견하지 못한 거를 막 발견해 줘야 아 이게 전문가가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회사가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 못하면 에이 공인회계사라고 했더니 뭐 별거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이게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류를 발견해야 되겠다는 스트레스 좀 있는데 어차피 해보시면 발견이 좀 돼요. 발견이 되면 잘못한 회계처리 발견했다는 얘기는 잘못한 거잖아요. 오류. 그거를 보고 회계사가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뭐로 바꿔줘야 돼요? 아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쳐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오류 수정이라고 한다면 저기 그러니까 이게 공인회계사의 밥벌이잖아요. 그런 걸 좀 아시면 되고 네 번째 줄 보니까 회계원칙 적용의 오류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나가시면 회사마다 차입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차입금. 그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차입금이 존재하면 반드시 손익계산서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이자 비용이 있어야죠.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차입금이 존재하는데 이자 비용이 없다는 것은 회사가 잘못한 거죠. 분명히 뭔가를. 맞아요? 또 하나 회사가 차입금이 굉장히 많은데 대차대조표에 미지급 이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가봤더니 차입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기말년제 미지급 이자가 하나도 없더라. 제로더라. 이상하겠어요? 이게 안 이상하겠어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찾아보시면. 미지급 이자가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미지급 이자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회사가 차입금에 대해서 기말년제 분명히 뭐가 발생했어요. 이자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미지급 이자가 없다는 얘기는 칼같이 다 뭐 줬다는 얘기예요. 기말 시점으로 현금 다 줬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이자 안 준 부분이 존재할 거거든요. 미지급 이자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라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회사가 미지급 이자를 안 잡은 거예요. 어떻게 안 잡았냐면 원래 기말에 이자 비용 차변에 1억 잡고 대변에 미지급 이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안 잡았대요, 회사가.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이게 거기 뭐예요? 회계원칙 적용의 오류예요. 회계원칙 적용의 오류. 뭐가 오류예요? 회사가 발생주의 적용을 잘못한 거죠? 발생주의 적용하면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잡은 거니까 그게 잘못한 거잖아요. 회계원칙 적용의 오류. 또 해볼까요? 한 번만 더. 뭐냐면은 어떤 회사 갔더니 예금이 굉장히 많아요. 예금. 똑같은 얘기인데 예금. 예금이 굉장히 많으면 여기 당연히 뭐가 있어야겠어요? 이자 수익이 있어야겠죠. 이자 수익이. 이자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예금이 굉장히 많으면 당연히 기말에 뭐도 있어야 돼? 미수이자도 있어야 돼. 미수이자. 미수이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금 중에 발생한 이자가 기말연체 칼같이 다 뭐 받았다? 현금 받았어야 돼, 이자를.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기말에 현금 받지 못한 이자가 있거든요. 당연히 미수이자가 존재할 거다. 이걸 아시고 있으면 되고, 그거를 분석해 봤더니 정말 회사가 안 잡았더라. 미수이자 2억 잡았어야 되고 이자 수익을 2억 잡았어야 되는데 회사가 2분기를 안 했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게 회계원칙 적용의 오류예요. 이해할 수 있죠? 넘어가고요. 그 밑에 회계 추정상의 오류. 그 회계 추정상의 오류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감사하러 갔더니 그 회사가 매출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이 100억이 있는데 회사는 대손 충당금을 잡았는데 여기에 1%만 잡았어요. 1% 잡아서 99억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회사가. 이걸 여러분이 보시고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안 되죠. 이거를 뭘 분석해 봐야 돼? 이 100억 중에 정말 회수가 불확실한 게 1억 뿐이냐, 이걸 분석해 봐야죠. 분석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한 10억은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요. 부실한 게. 그럼 충당금을 얼마 잡아야 되겠어요? 10억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회사가 1억만 잡았다. 그게 거기 회계 추정상의 오류다. 뭐 추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기업 실무에서 이렇게 추정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과소계상을 일부러 하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과소를 해야 얼마 차이, 9억 차이가 나는데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바로 뭐가 안 좋아져요. 당기 순이익이 안 좋아지죠. 충당금을 9억 더 잡으려면 바로 뭐가 더 잡혀요? 대손, 상각비가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회사들이 꽤 많다. 뭐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계정분류상의 오류가 그 밑에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계정분류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팔고 받을 돈 뭐로 잡아야 돼요? 현대자동차 자동차 팔고 받을 돈 매출 채권이죠. 그거를 회사가 미수금이라고 썼다.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로 잡으면 되지. 계산상의 오류는 뭐 혼자 보시고, 거래 누락이라는 것은 기록할 거래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잘못한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한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게 오류 수정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유형이 두 가지인데, 유형이 두 가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고 미치지 않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네요. 그걸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오류 수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게 있네요. 거기 책 보시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거하고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시험에는요, 얘밖에 안 나와요.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얘가 시험에 나와요, 얘가. 순이익 영향이 있는 게 시험에 나오고,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얘만 잘하면 돼, 얘만. 순이익 영향이 없는 걸 먼저 보세요, 여기 가로 1번. 순이익 영향이 없는 거는, 거기 무슨 오류라고 써 있는데, 첫 번째 줄에? 순이익 영향이 없는 거는 무슨 오류래요? 계정분류상 오류래요, 계정분류상. 보세요. 한번 써있나 안 써있나? 계정분류상 오류라고 써있고요. 계정분류상 오류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쪼개져요. 대차 대조표의 계정분류 잘못했느냐, 손익계산서의 계정분류 잘못했느냐,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써있죠, 그러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거 보세요. 가로 2번에.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얘는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대. 동시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동시에 영향을 준대요. 동시에. 어느 한쪽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얘는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진대요. 두 가지로 쪼개진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두 가지로 쪼개진다는 얘기가
1010페이지에 나오네요. 1010페이지. 1010페이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면은 1010페이지에 자동 조정 쪼그리와 비자동 조정 쪼그리가 있다. 자동 조정. 비자동 조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자동 조정되는 거와 비자동 조정되는 걸 좀 적어 드릴게요. 자동 조정, 비자동 조정이 어디냐면은 1010페이지 자동 조정 쪽으로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읽어보시면 얘는 두 회계년도가 중요해요. 두 회계년도. 두 회계년도가 지나면 효과가 상쇄된대요. 읽어보시면. 얘는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에서 주로 발생한대요.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비자동 조정 쪽 오류는 세 회계연도 이상이 걸린대요. 조정되는데. 그리고 고정자산이나 고정부채에서 주로 발생한대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지금. 일단 다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설명을 좀 할 거니까 정리를 좀 하시고. 다 적으신 분들은 제가 이쪽에다 적는 걸 여러분도 적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적는 거. 이거 그리세요, 연습장에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예요. 자, 그래서 양쪽은 똑같겠죠, 이렇게. 제가 적는 걸 같이 적으세요. 요 대차 대조표 대변에는 뭐가 있죠, 우리? 자본. 자본이 있고요. 자본에는 우리 5가지 있다고 배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배웠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자본금. 두 번째가 자본잉여금. 세 번째가 자본조정.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무슨 거래 때문에? 자본 거래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뭐 누적, 기타, 포괄 손익 뭐 이런 게 있었죠. 여기 손익 거래인데 여기 자본조정 성격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있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무슨 거래? 손익 거래고요. 이익잉여금 밑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랬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칠까요? 얘가 200원이라고 치고요. 200원. 그럼 요 밑에는 가로쳐서 써놓을게요. 가로쳐서 뭐가 여기 포함되는 거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100원이라고 치고요. 그냥 당기순이익이 100원 들어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요거 더해서 다른 것까지 해서 500원이라고 하고요. 500원. 다른 건 없다고 할게요. 다른 건 없고 자본금이 1000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자본이 1500원이 되겠죠. 1500원. 부채는 5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산은 얼마가 돼요? 2000원 되겠네. 2000원. 제 마음대로 그렇게 숫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손익계산서 보시면 이쪽이 수익들이 열거돼 있을 거고, 이쪽에 비용들이 열거돼 있을 텐데, 이쪽에 당기순이익이 있겠죠. 양쪽 같으면 여기가 100원 돼야 되니까 이쪽을 제가 10,000원이라고 적고요. 이쪽을 10,000원? 너무 크니까 2,000원이라고 할게요. 2,000원 적고 1,900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쪽도 2,000원, 이쪽도 2,000원. 이렇게 일단 적으세요. 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요 당기순이가고요. 대차대조표의 요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당기순이익, 그게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자, 저 끝에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를 먼저 볼게요. 이게 아주 여러분 복식보기를 알면 쉬운 건데, 이게요, 단기 순이익이 달라지려면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요, 어느 한쪽의 재무제표에만 영향을 주면 달라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이 달라지면 이쪽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영향이 존재해야 돼요. 만약 단기 순이익이 달라지는데 이쪽은 안 달라진다, 이럴 수가 없어요. 양쪽의 연결을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끝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거 있죠. 그거는 계정분류상의 오류라고 그랬고, 손익계산서가 잘못됐든지 대차대조표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저기 보니까 두 개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회사가 매출 채권으로 잡아야 될 것을 미수금으로 잘못 잡았다, 이런 얘기 제가 잠깐 했죠. 그러면 매출 채권을 잡을 걸 미수금으로 잘못 잡았다고 해서 이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계정분류만 잘못한 건데. 여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손익계산서에서도 계정 과목 분류를 잘못했다고 해서 얘는 안 달라져요. 이해하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계정 과목 분류를 잘못했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아, 이게 어느 한쪽에만 영향을 미치면 뭐가 안 달라진다? 당기순이익이 안 달라지는구나, 이게. 이해했어요?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려면 저 끝에 적어놓은 것처럼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미수이자 20원, 이 금액 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예래에서 그냥 20원 적었는데, 이자 수익 20원, 이런 회계 처리를 했어야 돼요, 회사가. 근데 이 회계 처리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죠, 그러면? 이게 어디 영향 미쳐요? 대차 대조표에. 이게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양쪽에 동시에. 잘 보세요, 저거. 저것을 여기에 반영해야 되죠. 회사가 반영 못했으니까. 잘 보세요. 수익이 얼마 늘어나야 됩니까? 20원 늘어나야 돼요. 저것 때문에. 이자 수익이 20원 늘어나야 되는데, 얘가 늘어나면서 단기 순이익이 안 달라지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비용이 20원 늘든지 다른 수익이 20원 줄든지, 그래야지만 얘가 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수익을 늘리면서 반대쪽에는 대차대조표로 가잖아요.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이거밖에 영향 안 주잖아요, 보니까. 그럼 손익계산서에 20원만 늘리니까 반대쪽에 영향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뭐가 달라져야 돼요? 당기순이익이 달라져야 돼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달라지니까 얘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요? 120 돼야 돼요. 얘가 120 돼야 돼요. 얘가 120이 되니까 얘가 얼마 커져요? 20 커지죠? 20 커질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 커져? 20 커지겠죠, 이렇게. 아니, 얘가 20 커지기 20? 20 커지면 대변이 20 커지잖아요? 양쪽이 같으려면 뭐가 커져야 돼요? 자산이 커져야 되죠? 보니까 자산이 얼마 커졌어요? 20원 커졌잖아요, 미수이자 때문에. 양쪽이 같아지겠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달라지니까 양쪽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양쪽에. 또 해볼게요, 한번. 이거 잘해야 돼요, 굉장히. 복식부기에 복식부기. 잘 보면. 또 해볼게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30원. 미지급 이자 30원. 이걸 했어야 돼요, 회사가. 안 했어요, 회사가. 대차 대조표 영향을 미치고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저것 때문에 이자 비용이 얼마 커져야 돼요? 30원 커져야 돼, 이자 비용이. 이게 커지면서 단기 순이익이 안 달라지려면 수익이 커지든지 30원, 아니면 비용이 작아져야 돼, 다른 비용이. 근데 비용 잡으면서 대변에는 부채 잡았죠, 부채. 그러니까 비용만 커졌죠, 여기는. 얘가 얼마로 줄어야 돼요? 70원으로 줄어야 되죠, 이렇게. 70원 주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70원 되죠? 얘가 30원 줄죠? 30원 줄 거 아니에요. 30원 줄었잖아요. 양쪽이 같으려면 얘가 30원 늘든지 얘가 30원 줄든지 뭐가 늘었어요? 부채가 30원 늘었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니까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오류의 효과가 동시에 영향을 미쳐야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는구나.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해야 돼,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은 1010페이지. 자, 그럼 이쪽 보세요. 우리 회계 변경은 다 했고요. 오류 수정에서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얘가 중요해, 얘가. 얘가 중요하고 이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는 자동 조정되는 게 있고 비자동 조정되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 얘부터 할 거거든요. 얘 잠깐 하고요. 그 다음 얘 할게요. 그 책에 1010페이지 보시면 자동 조정 쪽 오류. 가로 1번에 선급 비용의 오류에 예제 2번 보세요. 2000X 1년과 2000X 2년에 거기 보니까 7월 1일 날 6월 30일 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분개해 볼게요. 2000X 1년 7월 1일 날 같이 하세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얼마 나가냐면 현금 10,000원, 차변에 보험료 10,000원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 이쪽에다 2000X 1년 2000X 2년 이렇게 해서 보험료 계정 만들어 볼게요. 보험료 계정. 자, 보험료 계정은 어디 속하는 겁니까? 보험료는 비용.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비용 계정은 차변 잔액이에요, 대변 잔액이에요? 차변 잔액이죠. 차변 잔액인데 기초에 전기월. 전기월이 얼마일까? 전기월.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은 절대로 전기월 없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수익과 비용은 그 회계연도께 집계되는 거지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수익과 비용.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2007년 7월 1일 날 현금 10,000원 나갔을 때 거기 10,000원만큼 보험료를 잡았어요. 그럼 여기에 7월 1일 날 얼마 잡히냐? 10,000원 잡혀요. 이대로 끝나면 보험료는 어느 회계연도에 다 잡혀요? 2001년에 다 잡히죠. 이 무슨 주의? 현금주의. 우린 무슨 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니까 몇 개월치만 잡자? 6개월치만 잡자.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말에 어떤 회계 처리해야 돼요? 기말에 보험료 줄여야죠. 얼마만큼? 5,000원만큼. 5,000원만큼 선급보험료 잡아야 되고. 연습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계정이 생겨요? 선급보험료가 생기고. 선급보험료는 어디 속하는 건지 다 알죠? 어디 속해요, 선급보험료는? 자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기하니까 전기하면 선급보험료 계정 차변에 5,000원, 여기 대변에 5,000원. 자,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 잡히게 되냐면 5,000원 잡히게 되고 이게 잡히죠? 자, 보험료 계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감해야 되죠? 보험료 계정 마감할 때 이 5,000원 잔액 있죠? 다음 년도로 넘기나요? 그게 아니죠. 얘는 잔액을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 회계년도에 집합손익을 하는 거예요. 집합손익하고 그 회계년도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가 넘어가냐면 얘가 넘어가죠. 얘가. 선급보험료가 넘어가요. 이렇게. 자산이니까. 그래서 얘 마감하는 거 보면은 얘가 어떻게 해? 차기 2월 5,000원. 얘가 전기 2월 5,000원. 선급보험료가 넘어왔어요. 2002년으로. 그러면 2002년 6월 30일이 되잖아. 이렇게. 6월 30일이 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회계 처리해드리는 거면은 기초 재수정 분계를 안 했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기초 재수정 분계를 하면 이 분계는 안 생기는데 17장 가면 재수정 분계 배울 거예요. 재수정 분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 그거 배우기 전까지는
재수정 분기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말에, 아니, 기초에. 그래서 재수정 분기 안 했을 때는 6월 30일 날 선급보험료가 잡혀 있잖아요. 선급보험료 잡혀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선급보험료 잡혀 있는 거 없애고 뭐 잡아야 돼요? 보험료 잡아야죠. 보험료. 보험기간 끝날 때 전기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6월 30일 날 5,000원 들어가고 6월 30일 날 5,000원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얼마 돼요? 제로. 이 얼마 잡혔어요? 5,000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주의? 발생주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 감사하러 갔는데 그 회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셨네요. 그러고 나오면 돼요. 잘했다 그러고. 근데 회사가 이걸 안 했어요. 이 분계를 회사가 안 하면 이게 안 잡히죠. 이게 안 잡히니까 얘도 안 잡히죠. 얘가 안 잡힌다는 얘기는 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게 없죠.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이것도 분계가 생길 수가 없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안 잡히죠. 회사가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한 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 해서 지적해야 되는 거죠. 뭘 잘못했냐면 2001년에 뭘 다 잡아버렸어요. 비용을 다 잡아버렸다. 그럼 이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 오류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거기 요구사항 보면 요구사항 1번 2001년과 2002년에 정확한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10만원과 2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이게 이제 오류를 수정하기 전이죠. 수정 전. 이게 오류 때문에 잘못된 단기순이익이죠, 이게. 근데 그 요구사항이 정확한 단기순이익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이 오류가 무슨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단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건 안 내요. 왜냐하면 오류를 시험 문제 내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회계연도의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를 물어보거든요. 이 오류 때문에 그 회계연도의 단기순이익이 얼마가 맞느냐를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한다는 얘기는 항상 뭐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단기순이익의 영향이 있는 것만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요 10만 원. 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비용을 많이 잡은 거죠? 비용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게 과대 과소. 오류를 분석하면 오류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과대 아니면 과소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소돼 있죠. 소. 왜냐하면 비용을 많이 뺐잖아요. 비용을 많이 뺐으니까 작아져 있는 거고 5,000원만 뺐다면 커졌겠죠. 더. 그러니까 10만 5천 원 됐겠죠. 이렇게. 다음 연도 이익은요. 과대돼 있죠. 비용을 안 뺐잖아요. 5,000원만큼. 이렇게. 이해했죠?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한 회계연도의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다음 연도의 정반대 효과를 일으켜서 두 회계연도 지나니까 효과가 없어지는 오류를 뭐라고요? 자동 조정적 오류라고 그래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습 몇 개 더 해볼게요. 1012페이지 보시면 예제 3번에 미지급 비용의 오류가 나오는데요. 요구사항 1번을 보시고 2001년과 2002년에 영향 미치는 걸 분석할게요. 그거 분석만 할게요. 내용 읽어보니까 이자 비용을 언제 다 잡았대요? 2002년 6월 30일 날 2만 원. 그것 때문에 얘가 과대 과소. 대죠 대. 왜냐하면 이자 비용을 안 뺐잖아요. 보니까 얼마 뺐어야 돼요? 10,000원 뺐어야 되고 여기는 이자 비용 많이 뺐죠. 10,000원만큼 덜 뺐어야 되죠.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제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동 조정적 오류. 할 수 있죠 지금? 1013페이지 예제 4번도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걔 보니까 임대료인데 걔가 언제 다 잡았대 임대료를? 2001년 7월 1일에 다 잡았다. 10,000원. 그것 때문에 대죠 대. 5,000원만큼 덜 잡았어야 돼 수익을. 이때 잡았어야 되잖아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제로. 무슨 오류? 자동 조정적 오류. 다음 페이지 1014페이지 예제 5번
미수 수익 오류. 언제 다 잡았대요? 수수료 수익을. 2002년 6월 30일. 얼마냐면 10,000원. 그것 때문에 얘가 과소돼 있죠. 과소됐으니까 더해야 맞고, 많이 잡았으니까 빼야 맞고, 더하니까 제로다. 자동 조정적 오류. 다 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시험에서 발견하면은 반드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단기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걸 반드시 물어봐요. 그러면 그 오류가 그 회계연도에 단기 순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걸 꼭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연습하세요. 이걸 일단 지우고. 그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다 끝냈으면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류, 수정, 분개를 해라. 이걸 내요. 오류, 수정. 그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오류, 수정, 분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오류, 수정, 분개하고 요구사항 2번 보실래요? 1010페이지, 1011페이지. 거기 예제 2번에 요구사항 2번 보세요.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 2번 보니까 2000X 1년 말, 2000X 2년 말, 2000X 3년 말, 이게 세 가지 경우에 오류 수정 분개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 오류 수정 분개는 그 오류를 어느 시점에 발견해서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분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류 수정은 출제자가 어느 시점에 발견해서 수정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일단 2001년 말이란 건 뭐냐면 2001년이라는 게 이 문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2001년이라는 게 이 문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류가 발생한 연도예요. 오류가 발생한 연도 말이란 얘기는 오류가 발생한 연도 장부 마감이 되기 전이다 이런 의미예요. 기말이란 얘기니까 아직 장부 마감이 안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2002년 말은 뭐냐면은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가 2001년이죠. 2001년 장부는 당연히 어떻게 돼 있겠어요? 당연히 마감된 후겠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연도에 장부가 마감되기 전이냐 마감된 후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류가 발생한 연도 장부가 마감되기 전이냐 장부가 마감된 후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런지 얘기할 거고 2003년 말에 발견했다는 얘기는 오류가 발생한 연도로부터 2년 넘게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무슨 오류죠 지금? 자동 조정적 오류는 이땐 분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되면은 뭐예요? 알아서 오류의 효과가 반대 효과 발생해서 누적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 조정적 오류는 2년 지난 다음에 발견하면 오류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먼저 이해하세요.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개 할게요. 시험엔 둘 중에 뭐가 더 잘 나오겠어요? 요게 더 잘 나오죠. 요게. 이게 더 어렵거든요. 이건 되게 쉬워요. 2001년 말에 발견을 하면 이때 오류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아직? 이게 안 늦은 거야 아직. 안 늦었다는 얘기는 그 회계년도 장부가 아직 마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잡혔다는 걸 지금 알았잖아요. 보험료 계정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렇게. 후회도 아직 안 늦었어요. 그러면 이 분개 안 해도 되는데 어떤 분개하면 될까요? 여기다. 원래 하려고 했던 기말 수정 분개 그대로 해주면 돼요. 이거 안 할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아니 원래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저기. 아직 안 늦었잖아요. 아직 마감 안 됐으니까 그 분개 그대로 해주면 돼요. 원래 제대로 했어야 되는 분개. 아까 했던 거. 그러니까 이건 공부할 것도 없죠. 이거. 다 맞춘다니까 이거는. 출제 안 해요. 그래서 잘.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잘 안 내고 이거를 안 내면 일단은 이때 오류 수정을 못했어요. 못하고 이때 발견했어요. 이때 발견했다는 얘기는 후회 해봤자 지금 이미 늦었죠. 이미.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어. 이때는. 후회해봤자 전년도에 어떻게 해서 잘못을 비용을 많이 잡았어요. 보험료를 다 잡았어요. 전년도에. 보험료를 다 잡아가지고 이미 잘못한 게 마감이 끝났어요. 이해하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럼 마감이 끝났으면 분명히 2001년도 이익은 어떻게 돼? 과소됐어요. 과소됐다는 거 알죠? 보험료를 많이 잡아서 과소됐어요. 과소된 상태로 끝나버렸어요. 그럼 전년도의 이익이 과소됐다는 얘기는 지금 2000년도에 뭐가 과소하게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익잉여금이 과소하게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익잉여금. 전년도 이익이 작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넘어왔으면 이익잉여금이 작아져 있겠죠? 그걸 지금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익잉여금이 작아져 있으니까 뭘 늘려야 돼요? 이익잉여금 늘려야겠죠? 이익잉여금을 늘리려면 어느 쪽이에요? 대변. 그러니까 전기 이익이 과소돼 있잖아요. 전기 이익이 과소돼 있는 걸 발견했으면 전기 이익을 늘려야 되잖아요. 전기 이익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미처분.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건드린다는 거는 대차 대조표를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대차 대조표. 이익잉여금이니까. 그래서 미처분 이익을 얼마 건드리냐면 5,000원만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죠 지금? 전년도의 이익이 작아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5,000원만큼을 이렇게 해요. 그럼 얘는 뭘까? 보니까 2002년도엔 보험료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혀있죠, 지금 보니까. 왜 보험료가 안 잡혔어요? 전년도에 다 잡아서 그렇죠, 원래. 전년도에 다 잡은 게 잘못된 건데, 그래서 전년도 이익 늘렸죠, 이렇게. 여기다 뭐 주면 돼요? 보험료? 그럼 이 보험료는 몇 년도 거 잡는 거예요? 2002년도 거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전기 이익은 늘리고, 단기 이익은 줄이는 거죠. 전기 이익은 늘리고, 단기 이익은 줄이고. 이해해요 지금?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얘를 전기 오류 수정 대변에 있기 때문에 이익이에요. 차변에 있으면 손실이에요. 전기 오류 수정 이익.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해드린 게 2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 거. 근데 이게 여러분 이론적으로 봐도 전기 건드리는 게 맞죠? 전기 손익이 잘못된 거니까 전기 이익을 늘리는 게 맞죠? 이론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회계처리예요. 이렇게 얘 건드리는 게. 얘 건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이 지금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고쳐야 되는데 국제회계 기준 따라가 있거든요. 현재. 어디 보시면 1009페이지 1008페이지 그 1008페이지 밑에 분계 위에 바로 위에 문단 한번 보실래요? 1008페이지 가로 2번에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의 두 번째 문단.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와 관련해서 알아둘 점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류로 인해서 전기적인 손익이 잘못된 경우에는 소급법을 적용해야 된다. 전기적인 손익이 과대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을 감소시키고 비교공 시에는 전기자문제표 제작성해야 된다. 거기까지 밑줄 치면은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지금 전기이익이 과소된 겁니까? 과대된 겁니까? 이게 전기이익이 과소됐죠. 과소됐으니까 전기이익을 어떻게 하자고요? 늘리자고요. 늘리고 올해 이익 줄이는 그게 거기 나와 있잖아요. 밑에. 이걸 늘리고 이걸 줄이고 다음 페이지까지. 그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1009페이지 보시면 분계 밑에 그러나 밑줄 치세요. 거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오류로 인해서 전기전의 손익이 잘못됐을 때 이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기오류 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과목을 해서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밑에 분계가 나와 있어요. 확인하시고 그 분계 밑에 네 번째 줄 분계 밑에 네 번째 줄 그러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더라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중대한 오류의 경우에는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밑줄 치시면 되고 이게 그래서 현재 기준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또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별로 안 좋다는 비판이 많아서. 우리나라 기준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전기 손익이 잘못된 건 전기 이익잉여금을 뜯어고치는 게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 5,000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중대한 게 아니라면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그냥 어디로 보내지? 단기 손익계산서로 보내자. 단기 손익으로 보내자. 그렇게 돼 있죠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금액이 중대하다면 어떻게 하자? 예고 치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두 가지로. 이게 안 좋은 점이 두 가지예요. 안 좋은 점 두 가지. 첫 번째, 중대하다는 판단을 누가 해야 돼 보니까. 회사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중대할 때와 중대하지 않을 때가 다르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다니까요. 언제가 중대한 겁니까? 질문하니까 답변이 뭐냐면 심각한 때가 중대한 때다. 이렇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심각한 오류가 중대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죠. 심각한 건 뭐예요? 중대한 거다. 그게 정말 답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은 그걸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뭐 할 거기 때문에 다 언급해 주죠. 이거 중대한 거다. 중대하지 않은 거다. 다 언급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출제자 의도에 따라 하시면 돼요. 그 기준만 잘 알고 있고. 근데 만약 출제자가 이 오류가 중대한 건지 중대하지 않은 건지 언급을 안 해줬다. 그냥 내세요, 그냥. 그러면 일로 보내야 돼요? 일로 보내야 돼. 그러면 일로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일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중대하지 않은 걸로 보는 게 원칙이고요. 중대하다고 표현했을 때만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리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좋은 점 말씀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이 이게 오류를 고치는데 전기 이익 늘리고 단기 이익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전년도 이익 늘리고 당해년도 이익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보내니까 되게 우스워요. 단기 이익 줄이고 뭐 늘려요? 단기 이익 늘리죠 이게. 그럼 2분기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없죠. 단기 이익 줄이고 단기 이익 늘리잖아 이렇게. 원래 이 수정하는 의미는 전기 손익이 잘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오류. 그러니까 전년도 이익 늘리고 당년도 이익 줄이는 게 맞잖아요 원래.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당년도 이익 늘리고 당년도 이익 줄이고 왜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계정 과목만 바꾸는 계정 과목만.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서 별로 안 좋다고 비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바뀔 것 같아요. 그냥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분계를 예제 2번, 예제 3번, 예제 4번, 예제 5번까지는 여러분이 꼭 하세요. 집에 가서 연습을. 1015페이지 보세요. 재고자산의 오류 보세요. 1015페이지. 거기다가 중요하다고 좀 표시해 놓으세요. 그 재고자산 오류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자동조정 오류에서. 재고자산 오류는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하세요. 10만원,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기말재고가 20만원, 90만원이 매출원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얼마가 될까요? 여기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반드시 20만원 돼야지요. 전년도 기말재고가 다음 년도 기초재고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00만원, 120만원, 40만원, 80만원 거기 다 주어진 거예요. 요구사항 2번 보세요. 요구사항 2번 보니까 양 회계년도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당기순이익은 10만원, 20만원 여기까지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회사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대요? 이 회사 감사하는 회계사가 감사하다 보니까 거기 써 있어요. 뭐 발견했대요? 2001년 말 기말재고 여기 보세요. 2001년 말 기말재고 이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과대돼 있대 과대. 그 얘기는 이게 얼마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대요. 자 그러면 이게 맞으면 이게 바뀌겠죠 이게. 반비례라니까 반비례. 얘가 95만 원이 돼요. 얘는 또 얼마가 돼요? 15만 원이 돼요. 얘는 또 얼마가 돼요? 115만 원이 돼요.
얘는 또 얼마 되냐면 75만 원이 되고, 얘 볼까 얘? 당기순이익인데 비용이 커지죠? 비용이 커지니까 이익은 작아져요. 비용이 작아지죠? 이익이 커지죠. 자, 이렇게 되네, 이렇게.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는 이 노란색이 맞대요. 회사가 한 거는 흰색이에요, 흰색. 그럼 이제 회사가 잘못되는 걸 적어볼게요. 흰색을 잘 보세요. 기말재고가 과대됐죠. 흰색이.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과소됐죠. 얘보다 과소돼 있잖아요. 얘 과대됐죠. 과대. 과대돼 있죠. 대. 과대. 과소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말재고와 매출원가 무슨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은 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기말재고와 당기순이익은 정비례한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이 오류가 당해 년도의 매출원가는 과소하게 만들지만 다음 연도 매출원가를 과대하게 만들죠. 그 효과가 정반대죠. 보니까 두 회계연도가 지나면 효과가 상쇄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 조정된다. 왜 자동 조정되냐면 전년도 기말재고가 다음 연도 기초재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말재고는 매출원가와 반비례하죠. 기초재고는 매출원가와 정비례해요. 정비례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반비례하지만 얘는 정비례하니까 효과가 반대가 되는 거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효과가 반대되는 거 확인하시고 다 했어요 분석은.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 수정해 볼게요. 요구사항 3번 보세요. 요구사항 3번 보니까 얘도 오류 수정 분개할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발견되는 시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렇게. 일단 먼저 이때 발견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때 발견했다. 이때 발견했으면 할 필요 없어요. 자, 이때 발견했다. 2001년 말에 오류가 발생한 여기는 좀 해볼게요. 오류가 발생했는데 뭐가 잘못됐대요? 오류가 발생됐는데 기말재고가 과대됐죠. 기말재고가 과대돼 있으면 기말재고를 어떻게 해야 되죠? 줄여야 되죠. 어느 쪽으로 줄여야 돼? 기말재고를 대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의 5만 원만큼이 뭘까? 재고가 주니까 뭐가 늘어요 보니까 매출원가 늘죠 저기. 매출원가를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건 뭐였기 때문에? 아직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으니까 손익계정을 건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마감되기 전이에요. 자, 마감된 후를 볼게요. 2002년 말. 얘가 조금 어렵죠 약간. 이 위에 건 지울게요. 왜냐면 2001년에는 수정분기 안 했다는 거니까 2001년에 발견하지 못했고 이때 가서 발견했어요. 이때 가서. 그럼 이미 후회해도 어때요? 늦었죠. 이미 후회해도 늦었고 2001년도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2001년도는 이익이 과대됐죠. 과대. 이미 이익이 과대대 여기 보세요. 과대됐잖아요. 과대. 과대됐기 때문에 이미 이익이 과대돼 있으니까 그걸 발견했으면 이익을 어떻게 줄여야 되죠. 이익을 줄이려면 여기다 뭐 써야 돼? 미처분 이익인 경험 쓰는 게 원칙이죠 원래는. 그래서 대차대조표에 있는 예를 고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대로 해볼게요 일단. 그럼 5만 원 줄이고 그러니까 전기이익 줄이는 거죠. 전기이익 줄이고 올해 이익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 되는데 여기 쓰는 계정 과목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재고자산 기초를 쓸 수가 자꾸 질문하는 거라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매출원가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재고자산 기초를 쓴다는 얘기는 2002년 말에 기말 수정분기가 됐다는 얘기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말 수정분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기초재고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걸 고친 거예요. 매출원가를 쓰는 건 뭐냐면 2002년도에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말 수정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이 기초재고는 다 어디로 갈게요? 매출원가로 가 있을 거니까 매출원가 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둘 다 틀린 거 아닌데 출제자 의도를 잘 봐야 돼요. 출제자 의도가 2002년 말 현재 기말 수정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걸로 하셔야 돼요. 매출원가. 일반적으로 얘가 더 많아요. 매출원가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2002년도에 기말 수정분기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은 이 위에 걸로 하셔야 돼요. 별 차이 아니에요. 기말 수정분기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로 많이 써요. 이 밑에 걸 더 많이 써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전기이익은 줄이고 단기이익은 늘리잖아요. 전기이익은 줄이고 단기이익 늘리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써서 이게 중대하지 않다면 이걸 어디로 보내라고요? 손익계산서로 보내고 이게 중대하다면 일로 보내고 이렇게 하래요. 그럼 다 했죠.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책이 어딨냐면은 1016페이지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 밑에 가로 6번에 메인 매출의 기간 구분으로가 있는데 거기 좀 머리가 아프니까 거기서부터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